이어서 한솔제지의 팀의 오상원 팀장님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오상원입니다. 네, 저는 종이컵의 재활용 현황과 친환경 종이컵 개발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의 역사는 한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미국에서 스페인 독감이 이제 많이 퍼졌을 때 그때 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최근에 그래서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량이 급증한, 주로 앞에서 설명 이미 들으셨지만 내부에 플라스틱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 PE를 코팅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만들 때도 쉽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유성도 좋아서 저희가 활용하기에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정확한 통계는 알기 어렵지만 한 1년에 200억 개 정도 그렇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앞에서 언급된 대로 한 5%, 6% 수준 정도만 재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이렇게 발생하는 종이컵의 90% 이상은 매립이나 소각되고 있는 것인데요. 46페이지로 넘어가서 쭉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종이라는 소재의 장점이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것이고, 또 종이 폐유지 업계에 재활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그냥 버려진다면 고품질의 펄프로 제조된 종이컵이 한번 사용되고 재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버려진 종이컵이 결국에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과 그 다음에 또 코팅 물질이 난분해성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현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의 재활용률이 극히 낮은 데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종이컵 자체의 수집과 선별 관련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저희가 카페에서 이제 종이컵을 사용하거나 또는 배달 음식용 용기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별도의 수집하거나 선별하는 시스템이 없기도 하고, 또 그렇게 수집이나 선별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이물질이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커피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배달 음식의 경우에는 안쪽에 빨간색 기름이나 그런 고추장 그런 색깔 같은 것들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분들이 이거를 종이로 과연 재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속에 그냥 일반 쓰레기로 그렇게 버리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이컵과 관련된 이제 정책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제 수거를 할 때 안에 있는 내용물을 어느 정도는 좀 깨끗이 이렇게 세척을 해서 수거를 해야 재활용도 되고, 그리고 보증금제의 의미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참고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반면에 우유팩은 그래도 좀 잘 모아져서 재활용이 되는 편입니다. 화장지로 재활용이 되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유팩의 많은 부분이 카페에서 라떼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데, 카페에서 많은 양의 우유를 사용한 다음에 카페 바리스타 분들께서 그거를 일정하게 세척해서 모아주시기 때문에 고품질의 우유팩은 이제 수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종이컵이나 배달 음식 용기 같은 것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 제조회사들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하나는 이제 재활용 설비적인 측면에서 재활용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고요. 다른 노력은 친환경 종이컵을 만드는 그런 노력이 있겠습니다. 47페이지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종이는 재활용을 할 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정성 공정이라고 해서 스크린 또는 필터링하는 그런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단 분리공정이라는 것을 추가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PE 코팅이 돼 있던 다른 코팅이 돼 있는 것들을 이제 종이에서 분리해주는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또 많은 제지회사들이 이런 설비를 추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제지회사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재활용성이 상당히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설비가 없더라도 저희가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재활용이 쉽게 되는 그런 용기나 컵을 처음부터 만들면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몇 번 언급되었던 이제 친환경 종이컵이 개발이 되고 있고 조금씩 상용화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유럽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요.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점점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이컵이 대중적으로 사용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일단 컵을 만들 때 잘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새지도 말아야 되고 또 고속으로 이렇게 생산성이 높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단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코팅을 바꾸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개선하는 게 기술력, 실력이 되겠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기존에 PE 코팅되어 있는 컵과 용기를 생산하는 그 설비에서 그대로 이 PE 프리 또는 친환경 종이컵을 생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상당 수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 보급이 많이 돼서 앞서 말씀드린 별도의 추가적인 재활용 설비가 없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친환경 종이컵 용기의 장점이라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앞에서 제가 세척을 해서 이렇게 분리배출을 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에가 수용성 또는 수분산 이제 고분자로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물로 한번 헹궜을 때 안쪽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PE 코팅된 종이컵 같은 경우나 용기의 경우에 이제 세제를 써서 닦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이 물로 한 번만 헹궈도 다시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제 깨끗한 종이로 분리배출하거나 재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업계 제지회사나 화학회사들의 노력으로 친환경 종이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나 배달업계에서도 점점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업계들이나 이거를 도입하는 곳들은 이게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는 비용이 조금 높기 때문에 한 20%, 높게는 한 30%까지 비용이 좀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친환경적인 제품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도입하더라도 어떻게 올라간 비용을 만회를 해야 될지 또는 마케팅으로 연결해서 매출을 더 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들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이런 비용 증가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별도의 선별, 수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로 정책적 지원을 해주신다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 내 발표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이제 시선뉴스에서도 이걸 심층 취재를 해서 이미 2주 전, 3주 전에 그 책자에 나와 있듯이 보도를 했었는데요. 취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친환경 기술을 구현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악하는 내용보다 훨씬 많고 대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들도 있고 정말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는데 지금 방금 오상원 팀장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비용이라는 문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정부가 종이컵이 되든 플라스틱 컵이 되든 재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특히 종이컵의 경우에는 소각하고 매립하는 비용 그런 거를 제가 업계를
도와주자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런 거를 서로가 기업들이 경쟁하기보다 이렇게 윈윈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정책적 지원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자 기후 행동의 이차경 공동대표분이 아주 11월 23일 날 미세 플라스틱 저감 포럼을 아주 대대적으로 했었고요. 저도 취재하다가 알게 된 건데 미세 플라스틱 저감 운동에 대해서 거의 국내에서는 뭐 가장 전문가이시고 가장 활동을 활발히 하는 그런 소비자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토론에 모시게 됐습니다. 이차경 대표님, 네, 시간 고맙습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네, 과찬이시고요. 어쨌든 소비자로서 굉장히 이게 이제 민감하게 느끼는 회원님들과 함께 지금 이제 저희는 탈플라스틱 운동의 일환으로 미세 플라스틱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이라서 불리한 거는 이제 앞에서 발제도 그렇고 환경부나 이제 업체나 여기 이제 언론분들도 어쨌든 보증금제가 좀 더 완성도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한 어떤 고민들이 비슷한 결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제가 이제 토론문에 넣었던 내용들 중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얘기는 좀 빼고 어쨌든 거의 마무리니까 제가 좀 그런 수준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경제 기사가 한 100건 정도 뉴스에서 이제 언론에서 송출이 될 때 기후 위기와 관련된 언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7.5건 정도가 송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경제 이슈가 중요도 면에서 더 우선순위가 되고 이제 실제로 기후 위기보다는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정도로 이제 완화돼서 표현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쨌든 지금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가 분명한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현실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업체든 소비자든 생산자든 판매자든 지금은 개별의 이해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공익적인 관점에서 어떤 제도나 정책들이 좀 구현이 될 때 저는 모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나 이런 걸 통해서 제도가 이제 규제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어떤 자발적인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확산될 수 있게 육성하는 두 가지 측면으로 갔을 때 그 제도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맨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두면 저희 이제 2002년도에 실행됐던 컵 보증금제처럼 자율적인 협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좀 제도적으로 좀 강제를 하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피준수업 상무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 구성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은 생산자이고 판매자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걸 소비하는 소비자이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좀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저희가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명색이 지금 일회용컵을 줄이기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이제 일회용품이 나와 있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저는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들이 너무 싸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보증금제나 EPR 제도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에 대한 가격은 우리나라에서 너무 저렴하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함부로 쓰고 함부로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가 일상화된 삶을 한 2년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다회용 컵을 갖고 다니고 개인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이 오늘 자리에 어떤 그런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를 좀 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도적인 측면에서 일회용 보증금제가 이제 2022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증금제를 도입해야 된다. 사실은 이 비용을 무는 건 소비자잖아요. 그리고 잘 반환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 보증금제가 도입해야 된다는 것에 86%가 동의했다고 하셨고요. 실제로 저희 소비자들 재활용 엄청 대기배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유 같은 경우에도 살균팩 같은 경우에도 그걸 씻어서 말려서 내놓는 게 사실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지만 85%에 달하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이미 우유팩을 분리배출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자체든 아니면
공공주택 안에 재활용, 수거 함이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80% 이상이 분리배출하고 있는데 이것이 재활용이 되는 비율은 30%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격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환경부나 재활용 업체가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들은 열심히 분리배출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자원으로 재활용되지 않는 것. 저는 오늘의 보증금제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은 500원이든 1000원이든 보증금을 낼 거고 일부는 그거를 반환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머지 그 간극을 채우는 일들이 저는 재활용 업체와 환경부의 좀 과제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업체에서는 친환경 컵을 만들고 최대한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친환경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함정은 뭐냐면 친환경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비하면서 사실은 부담을, 죄책감을 덜 느끼게 돼요. 저는 가장 좋은 친환경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자원을 안 쓰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회용품을 썼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소비자나 판매자가 고비용에 비용을 무는 방식으로 저는 일회용품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증금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500원, 1000원까지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판매자가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너무 아까 환경부에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하나당 10몇 원? 5원? 그러니까 지금 부담하는 것과 별 차이 없이 부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비용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아져서 친환경 컵을 쓰고 좋은 컵을 쓰고 판매자도 비용을 좀 같이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판매하고 본인들은 내보내는데 나머지는 소비자의 몫이다. 이거는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플라스틱의 재질이 여러 가지여서 소비자들은 분리배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소비자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지. 소비자들은 일단 플라스틱으로 배출하고 그걸 재질별로 선별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은 재활용 업체가 하면 되잖아요. EPR 분담금이나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업체로 활용이 돼야만 실제 지금과 같은 그 재활용 업체의 어떤 관행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규제와 함께 자발적인 참여가 높이는 방향으로 이 제도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35,000개 보증금제 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매장들 같은 경우에도 이 보증금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보니까 독일에 프라이부르크 컵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역에서 한 10개, 20개 되는 가게들이 다회용 컵을 가지고 사실 본인들끼리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어디서 쓰든 그곳에 반납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쓰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보증금제 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업체들은 그런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좀 본인들이 일회용품을 덜 쓰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환경부가 좀 유인책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규제도 규제지만 규제가 잘 자리 잡기 위해서 보증금도 적절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회수된 어쨌든 미반환된 보증금들이 실제로 재활용을 더 고민하는 업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업체, 그 다음에 재활용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에 지원이 된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면 저는 일회용품 보증금제가 훨씬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제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규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저는 이후에 점검이나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음식점이나 장례식장에서 식탁에 까는 일회용 비닐 안 쓰는 걸로 이미 법으로 저희들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요. 코로나라는 어떤 이유가 저희가 일회용품을 좀 많이 쓰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 아닐 때도 식당이나 이런 장례식장에서 그걸 당연히 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이나 어떤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한편으로는 이 제도가 좀 이렇게 잘 안착하는데 저는 좀 허들이 될 안착하는데 필요한 일이다 보니까 그런 규제나 이후에 관리나 점검 면에서도 행정이 좀 일정하게 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더불어 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IT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컵을 하면 종이류를 배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이컵을 만드는 재질은 사실은 일반 폐종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급 펄프입니다. 아까 소나무 2만 그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고급 펄프를 왜 폐지와 같이 고려하는지 이건 이거대로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 환경부에서 지금 종이팩 그러니까 일반 팩하고 살균팩을 분리수거하는 함을 내년부터 설치하겠다고 이미 11월 30일자로 언론 보도하셨거든요. 저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이컵이 멸균팩과 재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급 펄프에 PE 코팅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종이컵,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이컵이 그 배출함에, 종이컵 배출함에서 같이 수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장은 매장, 소규모 매장은 소규모 매장, 가정에서 배출되는 종이컵이 좀 같이 수거돼서 이것이 고급 펄프로서 재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토론자분들이 너무너무 협조를 잘해 주셔서 당초에 생각한 10시 50분을 1분 앞두고 일단 토론을 마쳤습니다. 지금 마지막 이차경 대표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소비자들은 재활용 매장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다 이런 의지가 있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배출은 되도록 간편하게 또 이후 공정은 재활용 업체가 잘 이렇게 하고 환경부가 그 부담금을 차라리 업체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일 목적은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게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자스 2시계가 5분 늦네요. 10시 50분인데 한 20분 정도 시간을 가져서 주제 발표하신 장 교수님께 또는 오늘 이제 우리 주제가 컵 보증금 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아까 이렇게 토론하시면서 질문 드렸던 거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가지려고 합니다.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무인의 수기 설치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요. 무인의 수기는 사실 미반환 보증금이 생길 겁니다. 보증금액을 얼마나 설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미반환 보증금액을 어떤 용도 중에 무인의 수함 설치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시민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어떤 거리나 아니면 공공장소, 터미널 그런 쪽에 설치를 할 계획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반환은 현금, 계좌이체, 아까 말씀하신 마일리지 적립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는 걸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컵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컵 보증금제 대상업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현재 법상에 음료를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컵 보증금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같은 데는 아닌데요. 파리바게트랑 이삭 토스트 그런 데는 음료를 같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컵 보증금제 대상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매장 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파리바게트입니다. 3,47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파리바게트도 대상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종이컵이 사용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내년 한 11월쯤에는 종이컵을 사용 금지시키는 품목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식당 가시면은 종이컵을 그냥 일반 여러 번 쓰는 컵 대신에 종이컵을 주시는 식당이 많이 있잖아요. 원래 종이컵이 2003년도에 금지됐다가 2009년도에 규제가 풀렸거든요. 다시 규제하는 쪽으로 지금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이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종이컵은 식당에서 더 이상 보실 수 없는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멸균팩하고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부 단위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도권 일부, 그다음에 세종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츰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아까 이차경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이컵도 일반 폐가고 수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원 재활용가 수거하는데 제가 그쪽에 의견을 전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준용기 쪽에 자사 브랜드가 좀 명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 박명소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업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케팅용으로 표준용기에 인쇄 면적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무색으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자사를 홍보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지 않냐 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변주 스티커에 자사 브랜드를 명시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공간을 스페이스를 확보해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네, 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 예. 스티커 부착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그것도 또 예, 떼어서 맞습니다. 분리 배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이제 보통 안 그러면 좋겠지만 종이컵도 그렇고 플라스틱컵도 그렇고 폴더를 또 따로 컵 폴더를 또 따로 예, 주잖아요. 예. 사실은 그 부분을 활용해도 브랜드 이미지는 얼마든지 저는 부각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네, 때문에 컵 네. 폴더를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요. 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 논리가 또 있습니다. 이게 컵에 브랜드 명이 있어야지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에서 컵을 삽니다. 만약에 컵에 브랜드 명이 없다 그러면 가맹점주는 그냥 일반 컵들을 인터넷으로 구매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 가맹본부에 마진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지금 가맹본부에서는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유변주 스티커에 대한 가격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조폐공사랑 같이 저희가 할 계획인데 그 유변주 스티커의 가격은 최소화할 계획이고 이제 그 조폐공사랑 가격 협상 중에 있고요. 차후에는 유변주 스티커를 없애는 쪽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 들고 스티커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의 논리를 좀 환경부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전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맹본부랑 네. 지금 논의 중인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보통 저희가 컵 재질을 통일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컵에서 뚜껑하고 몸통하고 빨대 이거에 대한 재질인 건지 아니면 전체 우리가 쓰고 있는 컵의 재질을 PET로 통일한다라는 그 실질적으로 바디라고 표현하는데요. 몸체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표준 용기는 몸체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뚜껑은 사실 PET 소재로 만들 수 없고요. 주로 이제 PP 소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경화되어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실제 이제 매장 내에서 배출할 때는 몸체 따로, 뚜껑 따로, 빨대 따로 배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회수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컵 안에서 그 구성 성분이 아니라 전체 이렇게 상용되는 컵의 몸체를 PET로 재질을 통일하는 거죠. 그렇죠. 뚜껑은 아닙니다. 네. 예. 자, 지금 그 우리 환경부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여기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참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깜짝 놀란 얘기를 하셨거든요. 너무너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 11월에 종이컵 사용을 전면 금지시키겠다. 모든 식당에 종이컵을 사용을 안 하게 하겠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는 84억개, 85억개 그러는데 지금 연간 종이컵이 생산되는 양이 거꾸로 추산하면 230억 개예요. 230억 개를 생산하는 그 생산 업체들이 어쨌든 저는 업체를 대변하고자 하는 마음 그만큼도 없는데 근데 그거를 종이컵을 사용을 안 하게 하기 위해 전면 억제를 하겠다. 와 그런 정책을 검토한다는 게 예, 이미 법은 거의 다 지금 그 입장에 대해서 다른 소비자 기후 대표 네. 이 대표님은 저희 입장에 찬성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아니요 일회용품은 일회용품은 식당이 가시장 안 하는 게 우선인 겁니다. 재활용보다는. 그러니까 사용 안 하는 것이 네. 정답인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론자로 참여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압 당뇨가 생기고 뭐 배가 많이 부르다. 그럼 너 탄수화물 전부 다 먹지 마. 그런다고 안 먹게 되나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친환경컵 소재라는 게 뭔지, 그게 만약에 우리는 지금 현재 종이라고 막 버리지만 플라스틱을 버리고 있는데 그게 종이라면, 그렇게 된다면 유해한 거 아니냐, 무해한 거 아니냐는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고 이걸 해야지. 무조건 일회용 컵은 문제가 있으니까 안 쓰는 게 정답이야, 생산하지 마 는 흑백 논리 같은데. 근데 지금 식당에서 종이컵을 사용하는 데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 다이용 컵을 사용하는 거고요. 일부 일손이 딸린다거나 했을 때 종이컵으로 다이용 컵을 대용하는 식당들이 있는 거고요. 종이컵 시장은 그 식당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판매처 그거를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식당에서 쓰는 것만 금지를 해도 가정에서는 쓸 거 아닙니까? 네. 가정이고 무슨 단체고 그렇죠. 그런 걸 유지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걸 제가 제안하는 목적이 미세 플라스틱 저감을 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도입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식당만 사용 안 하게 한다고 그게 정책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만 해도 많은 부분이 줄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환경 문제가 한 가지 이슈, 한 가지 솔루션으로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줄일 수 있는 것부터 줄여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 어쨌든 그만큼 그래도 하는 데가 있겠지만 그만큼 절대량은 죽겠죠. 근데 이게 규제를 풀어버리면 함부로 더 쓸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취재발표에서 장관님,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최대한대로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사용하는 양이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몇백억 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지한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쪽에서는 친환경컵을 사용하는 쪽으로 좀 그 정책 수립을 가서 재활용되는 쪽으로 가자, 이제 그런 말씀이죠. 네. 쉽게 말하면. 저희도 우리 회의실에서 일회용 컵 다 없애고 그런 운동 하거든요. 자기 컵 갖고 와서 먹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요, 컵보존금제 폐지가 저의 또 다른 환경부의 정책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향후에는 지금 현재 스타벅스도 하는 것처럼 다용기로 커피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라고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환경부에서 공익 캠페인 차원에서 이제 코로나나 이런 팬데믹이 있다 보니까 다회용기가 위생적으로 청결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일회용품도 이걸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에 색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위생 상태가 다회용컵보다 깨끗하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회용컵이 지저분하다거나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는, 저는 그런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플라스틱에는 정말 많은 잠재적인 발암물질부터 시작해서 많은 첨가물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런 캠페인도 일회용품을 적게 쓰는데 저는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면, 제가 이제 환경부 많이 다니면서 문제제기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점심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서서 캠페인 하다 보면 정말 무릎이 꺾이는 건, 다들 거기 이제 청사에 드나드시는 모든 분들이 점심 식사 후에 컵을 하나씩 들고 이제 다 들어가시는, 의지가 있다면 2050년 탄소 중립은 기존의 우리의 생활 방식을 조금 바꾸는 방식으로는 저는 달성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기관이나 정부 청사에서부터 일회용품을 안 쓰겠다라고 선언하면, 사회 리더들이 그렇게 하면 시민들은 더 이것이 전 국민적인 어떤 그 문화가 되고 우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정부 청사나 공공기관에서부터 일회용품을 좀 안 쓰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종청사는 내년 네. 1, 2월부터 청사 내 커피 전문점, 세종청사에 한 19개 매장이 있거든요. 다회용기로 100% 전환합니다. 반가우시네요. 네. 그리고 오늘 친환경 종이컵 개발하시는 업체에서 오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친환경 종이인 경우에 좀 더 정부에서 장려를 해야 되는 거는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번 컵보존금제 도입할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차후에 좀
좀 더 고민하고 별도의 어떤 시간을 가져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것 중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회용컵 텀블러 같은 경우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오래 쓸 수 있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그 모 업체에서 쓰고 있는 다회용컵 같은 경우는 PP로 만든 거거든요. PP에다가 이제 아메리카노만 담는 게 아니라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유분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담게 되는데 이걸 세척하려면 세제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척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50번 정도 사용해야, 그거는 이제 뭐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연구하시는 연구위원분들이 최소 50번에서 100번 정도는 써야 그래도 종이컵보다는 플라스틱의 어떤 그 저감에 도움이 된다.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50번을 쓰려면은 이제 90%를 수거한다고 봤을 때 50번 수거하기가 어려워요. 계산 쭉 해보시면 50번 수거하기 전에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발표를 해드렸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텀블러는 찬성하지만 이제 다회용컵 그 PP는 이거는 더 친환경적이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위생에 대한 문제는 이게 이제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강하게 이제 물로 세척을 하다 보면 스크래치가 나면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피 종이컵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친환경은 좀 거의 안 나옵니다. 친환경은. 왜냐하면 고온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안 쓰는 게 첫 번째겠죠. 당연히 안 쓰는 게 첫 번째고, 쓰게 된다면 친환경적인 소재로 최소로 써서 그 다음에 이거를 최대한 많이 재활용하자. 뭐 다 공감할 거라고 보는데 얘기는 똑같은 얘기지만 결은 조금 틀려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저한테 질문하신 것 중에 이걸 왜 고급 펄프인데 꼭 종이류 쪽으로 분리를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친환경 종이만 있다면은 우유팩처럼 따로 모함만 준다면은 가능은 합니다. 화장지로. 그런데 지금 저희 거 이제 친환경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 표시 삼각형 리사이클 마크가 있기 때문에 종이 쪽으로 되지만 기존 PE하고 섞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걸 만약에 따로 이제 저희가 우유컵처럼 모은다 그러면은 친환경 소재하고 PE 종이컵하고 같이 모여서 이게 분리가 안 돼. 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친환경 코팅제인지 아니면 기존의 PE나 PP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해리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약품을 많이 써가지고 고비용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말씀드린 게 저희 거는 종이류 쪽으로 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배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 그러면은 PE하고 막 섞이니까 의미가 없어져요. PE 종이컵하고. 성분이 기본적으로 종이팩하고 같은 거고요. 어쨌든 해리 과정을 통해서 PE를 떼어내서 그 PE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별도의 문제고, 사실은 그 몸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PE보다 천연 펄프로 만들어진 고급 펄프로 만들어진 그 몸체, 펄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종이팩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어떤 시스템을 환경부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 거고요. 아까 그 다회용기하고 지금 이 친환경 컵을 비교하셨는데 비교 기준이 저는 다회용기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이 어쨌든 개인 컵을 갖고 다니는 것과 비교해서 생산성을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이제 제가 20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18분이 지나서 대충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정책인데 정답이 있겠습니까? 정책을 이렇게도 검토하고 저렇게도 검토하고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이제 검토를 하는데, 공직에 계신 분들은 여기 공직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현직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자꾸 일도 반만식으로 어떤 뭐 규제면 규제, 뭐 이런 법이면 법, 입법이면 입법 이렇게 자꾸 좀 검토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의 문제는 진짜 국민의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공공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정책 검토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 일회성으로 그냥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렇게 입법 여부했으니까 끝나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짧은 시간에 논의가 되고 토의가 됐지만 이 정책 자료집에 한번 다시 환경부에서는 좀 검토도 해보시고 언론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결국에 지향하는 목표는 그거죠. 일회용품 줄이는 거. 줄이는 게 제1 목표고 어쩔 수 없다면 확실하게 재활용을 하자. 줄이고 재활용하자는 게 이제 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컵 보증제를 앞두고서 2시간 만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한다는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 주제 발표하시고 토론하신 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셨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좋은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세미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